올해 코토콘의 슬로건은 Cheer up with 커피입니다. 네, 슬로건에 담긴 의미처럼 커피로 서로 응원하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곧 시작될 세션은 억셉트 커피 김강태 대표님, H커피 로스터스 이다흰 대표님, 다이어 커피 김인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커피 사업을 위한 실전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원두 납품 시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연사분들을 소개할게요. 먼저 억셉트 김광태 대표님은 용인에 위치한 억셉트 커피라는 회사로 스페셜티 커피 씬에서 압도적인 고객 관리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납품 애프터 서비스는 따라갈 회사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억셉트 커피 김강태 대표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카페는 H커피 로스터스의 이다흰 대표님입니다. 미니멀하면서 감각적인 브랜딩으로 유명한 H커피 로스터스는 성수와 서촌에 쇼룸을 두고 있는데요. 역시 많은 카페에서 H커피의 원두를 선택할 정도로 고품질의 로스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다희입니다. 네, H커피 로스터스의 이다흰 대표님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청주에 위치한 다이어 커피의 김인욱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본인들만의 색으로 섬세하게 표현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인욱입니다. 네, 소개해드린 세 분의 토크쇼가 저도 매우 기대되는데요. 오늘 세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 주실 세 명의 연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토콘 첫 번째 스피커로 이제 억셉트 커피 김광태인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원두 유통 관련된 부분으로서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한편으로 조금 부담은 듭니다. 네. 하지만 또 이런 부담을 좀 떨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분위기도 아이스 브레이킹도 할 겸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의자 밑에 손을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뭐가 잡히시나요? 잡히나요? 잡혔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오늘 커피 많이 드셨을 텐데, 네. 커피 때문에 지금 아마 과다한 카페인과 이런 부분으로 심장도 두근거리고, 약간 몽롱한 상태이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바로 찢어서, 네. 한입 베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니커즈가 그래도 초콜릿 바에서는 그래도 명품이죠. 네. 어때? 맛 괜찮으세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지금 세션에 아직 좀 덜 들어오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재밌게 좀 이벤트를 또 준비를 좀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를 한 이벤트가 어떤 거냐면 혹시 번호표가 붙여져 있죠? 안 붙어 혹시 나는 안 붙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스니커즈에 번호표가 안 붙어 있다. 다 붙어 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각자 번호를 1번부터 40번까지가 있는데 한번 번호를 불러봐드리고 그 중에 번호가 걸리신 3명에게 저희가 작은 선물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숫자인데 15번 있으신가요? 15번? 자, 뒤로 돌아보시면 자, 페사도 도징컵 선물로 우와. 제가 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왔네. 좋다. 그 봉투는 꼭 갖고 가셔야 돼요. 네. 자, 저는 됐으니까. 저는 27번이요.
27번 없으세요? 나올 때까지 불러야 돼요. 그럼 28번, 32번, 35번, 네, 지금 요 40번, 이유가 뭐냐면 12번 없어요? 7번? 저 다운이요? 네, 다운 어필 아, 8번 8번? 어필하세요. 어필하세요. 어떻게 돼서 어필해보세요. 제대로 타는 거를 되게 인색하기로 유명한데 그 당시에 이미 4배 이상의 가격을 그래요? 21번? 아, 네. 넣었고요. 좋아요. 너무 많이 불렀네요. 저는 17번 없어요. 그러면 14번.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페사도 도진컵입니다. 네, 색상은 랜덤인데요. 네, 모쪼록 활용을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달달한 것도 드시고 또 선물도 받으셨으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혹시 2023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 커피 산업의 전체 마켓 볼륨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전체 볼륨, 금액, 회전하고 있는 총 금액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일단 맞추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한번 제가 고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안 되겠다, 하나 더 드려야겠다. 맞추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도진컵 남았나요? 하나 더? 어떻게? 자, 한번 편하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조단이고요. 네, 조단이고요. 네, 2조 땡. 5조. 비슷했어. There are two farms in the Jaramillo region that's very famous. 땡. And those give 10조. that are really 땡. flowers by natural, like white flowers, jasmine. The others give 아까비. fruity flavors, stone fruits, berries. So that's why we have like a 이 정도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요거는 이따가 다른 이벤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죠. 자, 한번 보실게요. 자, 대한민국 커피 전체 마켓 볼륨입니다. 자, 숫자 많죠? 네, 정확히 15조가 매해 회전되고 있고요.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15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숫자보다 어때요? 높아요? 굉장히 높죠? 네. 이 중에 전체 볼륨 중 안에서 보시면 이 산업군이 이렇게 다양해요. 자, 장비 유통, F&B, 뭐 식품 재료, 제조, 소매, 교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쪽 카테고리 안에서는 분명히 한 분류에 속해 있거나 또는 이 부분을 준비하시는 분들로 저기 초콜릿 떨어졌다. 저거 오픈북이에요. 나중에 숨기세요. 저 숨기시고. 자, 지금 이 상황 정도이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양하다라는 걸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는 지금 이 중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신 분 계신가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네. 다음. 반면 조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왼쪽 하단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카페 기준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체 기준은 10만 개가 넘는다는 부분. 그리고 종사자가 지금 현재 기준 32만 명입니다. 24년 기준 32만 명이 커피업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죠. 또한 매출은 15조 5천억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가 원두 납품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로스팅 또는 로스터리 카페 또는 카페 또는 커피 유통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나는 지금 로스팅을 하고 있고 원두를 홀세일 도매를 하거나 도매를 준비 중이거나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지금은 도매를 또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은 없으시거나 그럼 계획 중이신 분도 없으신가요? 없으시군요. 네, 저희 이거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네, 주로 원두 유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필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5.6%가 액상 커피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액상 커피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캔에 담겨있는 커피 또는 파우치 커피 등등이 액상 커피입니다. 액상 커피가 볼륨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원두예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조제 커피 24.8%입니다. 조제 커피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조제 커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맞습니다. 맥심 모카 골드. 하면 안 되나? 네, D사의 네 M 커피입니다. 네, 그러한 왜냐면 원료를 인스턴트를 받아서 소포장을 해갖고 유통하는 형태를 가지고도 조제 커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스턴트 7%가 인스턴트 원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도 D사죠. 카땡 커피의 구성비입니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오른쪽 끝쪽에 요 마켓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볼륨 안에서 방금 다시 전화 들어갈게요. 원두 커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원두 커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15조 시장 중에 커피 원료 이 마켓이 정확히 약 3조 1천억입니다. 3조 시장이에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원두, 액상, 인스턴트, 조제 커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원두 커피 볼륨이 약 1조 원이에요. 1조 원. 자, 근데 그 1조 원 중에 나중에 뭐 잡코리아만 검색해보아도 나오는 이 기업 정보를 보시면요. 상위 30개 업체가 약 65%의 마켓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7천억 정도를 상위 30개 업체가 전부 다 가져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30개 업체에 혹시 직원분들이 계신가요? 또는 혹시 나는 거기 소속이다 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왜냐면 적어도 제가 약간은 그 업체를 디스한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그 약 30%대의 그 마켓을 몇 개의 업체가 같이 싸우고 있냐면 약 2,000개 이상의 업체. 예를 들어서 작은 로스터리 카페에서 유통을 하거나 로스팅을 해서 유통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 치열하죠. 예, 진짜 대단히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치열한 그 홀빈 세일즈 카페 브랜딩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또는 그런 애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요. 원두 유통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조금 무겁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커피를 좋아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커피를 하고 계신지 해야만 하는 커피를 하고 계신지 혹시 본인한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하고 싶은 커피는 진짜 내가 즐기고 내가 관심 있고 커피를 좋아하는 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해야만 하는 커피는 뭐냐면 결국 비즈니스죠. 비즈니스예요. 커피라는 관심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전개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위치로 올라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부분 앞에서 여러분들 적어도 저는 해야만 하는 커피를 먼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생 선배님, 후배님도 계실 수 있고요. 업계에 선배님, 후배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앉아서 스피커가 된 입장에서 제 경험과 지금까지 벌어온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Q&A를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원두 유통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좀 덜한 것 같아서 약간의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될 수 있으면 또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로스팅 관련돼서 유통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 분도가 있으신 건가요? 높으신가요? 잠시 접을게요. 잠깐 눌러놓고 그럼 나는 좀 카페 브랜딩과 카페 운영 부분에 있어도 좀 더 관심이 많으신가요? 오케이. 아니다. 난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아니고 난 다 아니다. 나는 이게 진짜 궁금하다. 이런 쪽 카테고리다 하신 분, 이거 좀, 왜냐면 이거 방향성을 좀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두 분 계속 눈이 마주치고 좀 실례가 안 된다면 두 분 너무 죄송합니다. 좀 닮으셨거든요. 죄송합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좀 더 관심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커피 산업 부분에 있어서. 아, 저는 그냥 다각도로 다 궁금하긴 한데, 네, 전반적인 게. 네. 가장 어려운 답변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해진 세션 안에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원두 납품된 카테고리로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렸던 3조 시장 중에 약 1조가 홀빈 세일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시고 커피를 관심을 갖고 하시다 보면 결국엔 유통 부분은 간과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화 시킬 수 있는 것 중에서 원료를 공급하는 것만큼 메리트 있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상위 독식 구조인 그 마켓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단순하게는 우리 저가형 커피 많이 보셨죠? 근데 그 저가형 커피는 많은 원료를 수입을 해서 한 번에 많은 규모의 경제로 생산한 다음에 생산한 커피를 어떻게 저렴한 금액으로 빠르게 뿌려내는 굉장히 단방향 유통의 방식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시고 계실 것이고 또한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전체 마켓의 메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여러분들 커피에 관심이 많고 지금 굉장히 센서리적으로도 탁월하시기 때문에 이쪽 박람회장을 보셨을 때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커피들을 많이 맛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박람회에서 드실 만한 커피들을 일반 우리 동네나 우리 가까운 데서 쉽게 즐기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지 않죠. 앞으로 저는 프랜차이즈에서도 굉장히 고품질의 커피들이 전개되는 것까지가 저는 다음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원두를 유통을 하고 또 우리가 원두를 우리가 받는 그 커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을 전개할 때 이러한 마켓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단방향의 저가형의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커피가 아닌 스페셜티라는 단어는 일단 저는 조금 약간 지양할게요. 파인 커피 또는 고품질의 커피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로스팅하고 균일하게 로스팅하여 정말로 고객사가 원하는 정확한 딜리버리를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내가 갖고 있냐 없냐가 일단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로스팅 회사들이 그 대기업 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진 구조가 굉장히 낮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되나? 1kg 원두를 가지고 3,000원대기, 4,000원대기, 5,000원대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저렴하게 마진 구조를 가져가는 업체와 붙기 위해서 나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로스팅 팩토리 또는 로스터리 카페 유통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시장에 붙으려고 우리도 그러한 형태일 경우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거든요. 특히나 지금 어떻습니까? 커피 생두 시장 거의 말도 안 되죠. 제가 16년째 지금 커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커피 지수는 처음입니다. 지금 거의 풍비박산 나고 있고요. 거의 재난 수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조용해요. 너무 많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커피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고생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방법을 좀 우리가 타개하려면 저가 마진 구조를 작은 업체, 중형 업체가 절대로 취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그들보다 좋은 원료, 죄송합니다. 그들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6,500억 매출을 가져가는 상위 30% 업체에 지금 소속돼 계신 분 없으시죠? 분명히 없으시죠? 나중에 이거 나 공개되면 큰일 나는데. 자, 거기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닌 그보다 높은 수준의 커피. 왜냐하면 그들은 그 좋은 커피를 많이 공급받을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취급하는 원료보다 좀 더 좋은 원료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로스팅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 로스팅 기법 여기 안에만 보셔도 전문 로스터들이 정말로 많이 있죠.
그러한 브랜드가 되어서 어떻게 안정감 있게 공급을 하는 거를 바탕으로 얼마의 마진을 취해야 되냐면 적은 마진이 아닌 높은 마진을 취하셔야 돼요. 높은 마진 하면 최소 10,000원 전후하는 일반 관리비와 판매비입니다. 자, 뭐 생산 원가를 제한 일반 관리비와 판매비를 뺐을 때 무조건 10,000원 전후하는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고품질의 커피를 전문 기술자가 정해져 있는 아주 맛있게 로스팅할 수 있는 로스터기 규격에서 맛있게 로스팅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형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맛과 퀄리티가 좋겠죠. 그러면 그러한 형태를 띠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쁘게 보면 이런 거네? 마진을 많이 취하네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술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 좋은 품질의 커피를 찾기 위한 애씀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1차적으로 가이드를 잡습니다. 단, 이게 무조건 디폴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품질의 생두를 쓰고요. 우리는 로스팅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잘 보내드려요를 생색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커피를 받아야 되는 입장의식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무조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제품만 가지고 경쟁력이 있을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취한 그 일반 관리비와 판매비를 제외한 그 마진을 가지고 환원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우리 원두를 사용하는 고객사에게 환원을 해야 됩니다. 이 환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제일 많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고객사들에게 드리는 혜택이에요. 부가적인 혜택. 베네핏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러면 우리 원두를 사용하는 고객사는 무조건 베네핏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네핏이라는 게 여러 장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질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시간을 갈아 넣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거를 뛰어넘는 어떠한 콘텐츠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억셉트 커피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되게 좀 무식한 말이지만 저희는 몸빵을 엄청 잘합니다.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을 갈아 넣어서 고객과의 오프라인 컨택 부분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는 고객사들한테 드릴 수 있는 베네핏이고 저는 제가 가져가는 마진의 일부 상당수를 그 부분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의 스타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부분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죠. 로스팅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시라면 예를 들어서 나는 브랜딩 영역 또는 뭔가 디렉팅 영역이 굉장히 강해. 그럼 나는 우리 원두를 사용하는 고객사들한테 그런 어떠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조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조건 컨택이 물리적으로 되진 않아도 될 수 있는 영역이겠죠. 또는 나는 베이커리 기술이 되게 좋아. 베이커리 부분을 우리 원두를 사용하는 그들한테 인스톨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원두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 마진에서 일부 획득한 거를 환원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마일리지를 굳이 원두를 썼으니까 원두를 더 준다, 돈을 다시 캐시백 해준다, 이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커피를 놓고 봤을 때 단순 유통 구조에서 2만원짜리 커피랑 3만원짜리 커피 놓고 봤을 때 고객들은요 2만원짜리 커피보다 3만원짜리 커피가 당연히 맛있을 거고 당연히 퀄리티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할 때 판매 원가는 2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판매 단가는 좀 더 높게 판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커피가 맛있게 나올 수 있게끔 그 로스팅 회사는 굉장히 적극적인 에너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즉 고객사가 성장할 수 있게끔 모든 베네핏을 충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품질 가지고 맛있게 로스팅하고 잘 전달하는 건 기본. 이거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 그 다음 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거에 대한 준비와 실행은 저희 지금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세 개 업체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편으로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네요. 로스팅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다 뺏어버리고 싶네요. 이렇게 되면 다 나중에 예비 고객사 될 수 있으니까 뭔가 매력 어필 시간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냐, 상위 독식구주의 그 매출을 우리가 중간으로 갖고 와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다이어 커피의 전개는 고객사에게 당연히 고품질의 커피를 전달하는 거 외에도 굉장히 색깔이 강하고 뭐 제 기준에서 이런 옆에 있어서가 아니고 굉장히 섹시하고 남자가 봐도 되게 섹시하거든요.
아니구나. 네, 아니구나. 아싸. 매장에 가서 본인의 굉장히 색깔이 강한 커피를 진짜 인스톨 해갖고 브랜딩을 굉장히 많이 또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고객을 관리한 후 베네핏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H커피 같은 경우는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은 팝업과 콜라보를 통해서 본인 고객사를 굉장히 많이 관리해주면서 베네핏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업체, B 업체가 있고요. 이런 C 업체가 있어요. 근데 A, B, C 업체를 알고 있는 D 업체가 오픈 준비 중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오픈 준비 중인 상황이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D 업체가 A, B, C를 알고 있는 D 업체가 뭐 A 업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제 카페 오픈할 건데 원두 쓰고 싶은데 여기 업체가 커피가 맛있대 정도를 들었어요. 들을 수 있죠. 그러면 A, B, C 업체는 두말 할 것 없이 뒤에서 요 얘기를 물어봐야 돼요. 그 업체는 어떠한 부가적인 혜택이 있어? 어떠한 베네핏이 있어? 나는 이러한 베네핏을 원해. 나는 이런 베네핏을 받고 있어. 근데 너의 매장에 어울리고 너와 결이 맞는 부가적인 혜택은 어떤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는 그런 거 없는데 모르겠는데 하는 순간 이미 제가 원하는 시장을 안 만들었고요. 즉 부가적인 혜택은 무조건 디폴트로 같이 가져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찍어내는 커피, 양산형 커피가 아니고 고품질의 커피가 정말로 고객사를 통해 갖고 잘 전달되면서 그 고객사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도움을 주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중간 허리층이에요. 그래서 커피 유통 시장에 이러한 마켓이 무조건 허리층에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이 더 하이엔드 스페셜티, 굉장히 독특한 커피를 오마카세처럼 정말 한 잔 한 잔에 초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카페들, 그러한 카페들이 필요한 원두 시장에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세 개 업체는 현재 그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원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인지하고 접근하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기 로스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면 질문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좀 더 구체적인 방안 또는 만약에 나도 이런 걸 정리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게 좀 더 맞을지, 이런 걸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정리하면은 고마진 구조는 아닙니다. 저마진 구조에 있을 경우에는요, 체력이 딸리고요, 지금 같은 커피 진한 상태일 때 버틸 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반방향 유통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양방향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 관리비와 판매비에 대한 세이브를 정확히 하셔야 되며, 그 부분을 환원해서 우리 고객사들, 우리 가까우신 분들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고객사가 진짜 숨 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카페에 지금 운영 중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외롭거든요. 매장이 바빠도 힘들고 한가해도 힘들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되게 든든한 우군으로서, 버팀목으로서 옆에서 있어 주신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으로 원두 유통시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중간에 굉장히 단단한 마켓이 저는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스팅을 하고 있고, 다 로스팅하고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경쟁업체인가요? 얼마 전에 어디 원두 들어갔던데 나랑 만났던 사람 아니에요? 자, 경쟁업체인가요? 네. 그쵸. 자, 우리 막 필드에서 만나요. 막 싸워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열심히 진짜로 좋은 원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진짜로 맛있게 로스팅도 하고 정말로 전달해서 그 커피 현장에서 우리 커피가 맛있게 나오게끔 하려고 정말로 애쓰고 있는 이러한 팀들이 저는 무조건 많아져서 그게 한 시장을 차지하여 기본적인 커피 시장에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두 유통 관련되고 로스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좀 더 많은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로스팅 직접적인 종사 하시는 분들은 좀 덜하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요 정도로 가름하고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선물 좀 드리니까 좋으셨나요? 괜찮았습니까?
자, 이따가 Q&A 시간을 조금 가질 건데 제가 예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잘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따가 또 굉장한 선물이 나와요. 정말로 저희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한 미리 한번 예비 테스트로 한번 제가 선물 하나를 걸고 가벼운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질문, 가벼운 질문. 네. 마이크. 예. 일반적인 우리 같은 소형 매장들이 어떤 식으로 마이크 어떤 식으로 뭔가 원두를 취급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을 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쓴 방향으로 가야지 되겠습니까? 혹시 소형 매장의 기준이라면 어떤 사이즈 정도일까요? 평수로 따지면? 저는 한 200평 됩니다. 200평은 죄송합니다. 소형 매장이 아니고요. 대형 매장으로 예. 되어 있고요. 예. 그럼 만약에 대형 매장이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짧고 굵게 말씀드리면 예. 대형 매장이면요. 여러분들 무조건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진짜 대형 매장이에요. 네. 바닥이 전체 바닥이 넓어야 돼요. 전용만 넓다고 대형 매장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전용은 작아도 반대로 주차장이 많아야겠죠. 그럼 찾아올 수 있는 자리의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고 그러한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많이 오죠. 예, 네, 맞습니다. 특정 소수 인원이 예. 매일매일 얼굴 보고 A 고객님 나 알아요. 뭐 먹을지도 알아. 이런 매장 아니에요. 네. 인스타나 또는 어떠한 소셜 미디어 미디어를 접해갖고 찾아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런 매장은 커피의 퀄리티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두 사용량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매장은 원두의 퀄리티와 동비례하게 우리 매장을 얼마만큼 관리해 줄 수 있는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용해 줄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원두 업체 선정하셔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 단계에서 원두 업체를 만나게 되면은 원두 또는 장비 인테리어 업체보다는 원두와 장비 업체에서 브릿지 돼갖고 나머지 부수적인 거를 컨설팅의 영역 또는 인프라를 활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려서 그러한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만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이크 조금만 지방이라 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업체가 거래를 하고 싶은데 네. 너무 멀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멀리서 오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렇다고 저희가 이게 거래를 하기는 너무 머니까 뭐가 네.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한 그 원두의 퀄리티와 동비례하게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얼마만큼 우리 매장에 약속을 하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팀인지를 검증을 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업력이 좀 더 많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형 매장에 대한 컨설팅 영역이 가능한 팀이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원두를 쓰고 있는 업체한테 원두를 먼저 컨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머신도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인테리어의 꽃 중에 하나 바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바 설계 관련된 것도 솔루션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커피를 먼저 만났다 보니까 아직 베이커리를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베이커리에서도 A부터 Z까지 플랜을 다 줄 수 있는 업체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약속해야죠. 혀에서 쏴야죠. 나는 지금 제주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갈게 했는데 안 가 페널티 이런 거 이런 가오가 되어 있는 업체를 찾으시고요. 저는 그런 업체가 무조건 많이 늘어나야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중간 허리층에 단단한 마켓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 들고요. 지금은 지방이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업체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는 체감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고객을 관리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200평 매장이에요. 달려가 안 달려가요? 무조건 갑니다. 자, 한번 더. 자, 200평이에요. 자, 제주도 저기 밑에 서귀포 끝자락이에요. 거기 살 수 있죠. 자,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규모의 경제고요. 200평 절대 작지 않습니다. 혹시 그 바닥을 여쭤봐도 될까요? 2,300평 1300평이요. 자, 2,000요 2,000 2000이요? 예. 내일 갈게요, 내일. 저 오늘 야, 큰일 났다. 자, 매력 발산 시간 하겠습니다. 야, 씨, 너무 억울한데? 자, 제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자, 선물도 무한회가 있는 법이죠? 오케이. 그런 형태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제가 제일 먼저 명함 드릴 테니까, 네, 제 명함 받아가시면 제가 참고로 저는 허가 면적입니다. 이게 넓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허가 배우된 면적이 2,300평입니다. 저 문부장, 저 TFT 바로 지금 뿌리시고요. 지금 바로 나가실 때 바로 에스코트 해갖고, 저기 지역이 어디세요?
경남 산청군. 경남, 야, 자, 산천까지 바로 딜리버리. 자, 바로 모셔다 드리세요. 자, 차 준비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선물 스팀 피처 드릴게요. 회사도 스팀 피처. 좋은데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따가 질문을 좀 공격적으로 또 많이 해주시면은 그거 관련돼서 뒤에 되게 좋은 정말로 찐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해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예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원두 시장 관련돼서 이제 정확히는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타이틀은 좀 전략적인 원두 유통과 고객과의 상생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가이드로 좀 드렸는데, 상생에 대한 시스템과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저희가 시간이 좀 뒤에 남으면 하는 쪽으로 하고요. 우리 지금 H커피 이다인 대표, 우리 다이어커피 김윤석 대표는 카페 운영과 브랜딩, 협업, 콜라보 관련된 굉장히 여러분들 듣기 재미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는 자 우리 다이어 김윤석 대표에게 토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 커피랑 라토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김인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존경하는 두 대표님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경험과 제가 했던 고민을 바탕으로 현재 이렇게 광태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커피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생존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함을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그거에 있어서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다이어 커피랑 라토 커피도 굉장히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커피 프린스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실까요? 계시죠? 일단, 네. 저도 이제 커피 프린스라는 드라마를 어렸을 때 보고, 그 드라마를 보고 바리스타를 꿈꿨었는데요. 그때 느낀 설렘과 감동은 아직도 약간 제 커피 여정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지금은 많이 흘렀지만 이제 맛있는 커피 한 잔이 주는 감동은 저한테는 굉장히 아직도 많은 만족감을 주고 있어요. 바리스타로서. 뭐 손님분들이 맛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제가 마셨을 때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맛있는 커피를 마셨을 때 그런 만족감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근데 요즘 이제 생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한숨만 나오게 돼요. 생두 가격도 너무 비싸고, 이제 좋은 커피들을 사려고 하면은 당장 이제 통장 잔고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되게 슬픈 현실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현재 시장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좀 전에 이제 PPT를 보셨다시피 현재 글로벌과 국내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뭐 65%의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위의 업체를 제외하고 아래에 있는 이제 여러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 비용 효율, 운영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은 단순한 로고나 슬로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커피 사업을 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 즉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 사업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토 커피라는 이름에는 스페인어로 잠깐의 즐거움, 라토는 뭐 스페인어로 잠깐의 즐거움, 즐거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이 라토 커피에 들어온 순간 이제 편안하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그 편안한 공간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매장 인테리어나 뭐 패키징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컨텐츠들을 그와 이어지도록 내가 주고 싶은 메시지들이 일관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라토커피 매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이제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뮤지컬 공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뭐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제 설날 같은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외국인들은 사실 그런 명절이나 이런 때 자기 나라를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토커피에서 자체적으로 그 자기가 음식을 싸와서 매장에 와서 그 가져온 음식들을 나눠 먹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했었고, SNS나 이제 고객 참여 이벤트 같은 걸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었고요. 또한 다이어 커피는 이제 염색업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이어 커피는 이제 경험과 가치 전달이라는 핵심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향을 색으로 표현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생두 선택으로 우리들의 브랜드를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이어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재작년쯤에 이제 가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향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험과 우리들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점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가향이 논란이 되기 전부터 저희는 가향과 프로세싱에 대한 커피들을 그 누구보다도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용함에 있어서 사실 가향이 그냥 뭐 로스팅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온전하게 그런 뭐 포도로 가향이 되어 있는 커피를 로스팅 한다고 해서 그 포도향이 온전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깔끔하지도 않거든요. 사실 굉장히 가향 프로세싱 중에서는 깔끔하지 않은 커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커피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가향이나 이런 프로세싱 커피들이 로스팅하기 더 까다롭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경험과 가치를 전달하려고 했었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커피를 먹었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사실 숙련된 커피 하는 사람들이나 굉장히 커피에 대해서 뭔가 경험이 많지 않으면 저는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양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런 직관적인 좀 경험들을 전달해주고, 그 이후에 뭐 에티오피아 내추럴에서 포도향이 나오는 컵노트를 발견하더라도, 아, 이거는 내가 전에 느꼈었던 포도와 비슷해. 아, 이래서 이 컵노트에 포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저희의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뭐 물론 예전만큼 가양을 많이 더 다루고 있진 않지만 현재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현재는 사실 이전보다 괜찮은 가양들이 없어서 사실 많이 안 다루기는 하거든요. 가양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그 중에서 그것들을 셀렉하는 것도 저는 그 로스팅 업체들의 실력이나 그런 브랜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사실 많이 없어서 사용을 많이는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다이어나 아니면은 저희 파트너사들도 뭐 그런 브랜드, 그 파트너사들만의 브랜드의 색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브랜드와 저희의 색을 어떻게 같이 조화롭게 이룰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좀 이런
브랜드가 결국 이제 차별화된 브랜드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커피 사업에 경쟁력을 준다고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고요. 되게 저는 이제 저희 세 명이 저는 되게 조화가 좋은 게 포지셔닝이 다 되게 다르고 아까 이제 광태 대표님 했던 이야기들도 저는 광태 대표님 억셉트 커피만의 브랜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굉장히 케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주고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이런 브랜딩이 하나로 전체적으로 이어졌을 때 나오는 힘은 정말 저는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이제 생존을 했을 때 어느 업체가 더 힘이 있냐를 봤을 때 저는 브랜딩이 잘 된 업체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커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브랜딩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커피 사업은 더더욱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커피 사업은 사실 이제는 커피 하나만 잘해서 잘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사실 커피도 잘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 브랜딩도 잘해야 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서비스도 잘해야 되고 저는 약간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이루어내기만 한다고 하면은 자기들만의 차별화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뭔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저도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후에 또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또 추후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커피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맛있는 커피를 넘어서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와 일관된 메시지 그리고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브랜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금 이눅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브랜드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H커피 로스터스를 지금까지 성장시켜 왔던 과정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14년도에 안성이라는 경기도 안성의 작은 카페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커피를 시작하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즐길 수 있으면 그것만큼 최고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매장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로스팅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제가 로스팅한 커피를 소개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즐겁게 커피를 하면 내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카페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문제점이라고 생각 들었던 거는 내가 과연 이거를 언제까지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제가 찾아간 방향은 원두 납품 또는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일단 작은 카페가 아닌 사업으로 변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두 납품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기 시작했고 단계별로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정을 하고 목표를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퀘스트를 달성하듯이 하나하나 깨어나가면서 그렇게 성장을 시켜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그 작은 카페에서 시작해서 로스터도 저희는 1kg 로스터를 쓰다가 매장만을 위한 로스팅을 하다가 점점 이제 납품이라는 거를 계속 꿈을 꾸다 보니 거기에 적합한 작지만 7kg 로스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납품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다니면서 하는 게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좀 쉽게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인스타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매일 제가 커피를 내리고 로스팅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조금씩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납품 관련해서도 문의가 많이 오게 되고, 저희 브랜드라는 이제 H커피 로스터스를 아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 걸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 브랜드의 이미지인데, 이제 과연 저희는 뭘 추구하는 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브랜드가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하게 된 거는 좀 더 브랜드적인, 브랜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1차적으로 그냥 브랜드 하면 쉽게 생각하시는 거는 로고라든지 이런 이미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적인 거부터 한번 건드려 보자.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미지를 조금 변형시켜서 좀 더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일 꿈꿔왔던 거는 경기도 안성에서 우리를 더 알리기에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브랜드가 이런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면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하면 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와야 되는 부담감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이제 방향성에서는 무조건 이거는 이 브랜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21년도, 20년도에 처음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됐고, 21년도에는 저희가 성수동으로 입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쇼룸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매장을 차리게 되고, 공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카페에서 로스팅을 하는 로스터리 카페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성장시켜서 공장을 저희가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체 생산을 좀 더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지고, 그러면서 성수동에 매장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더 많이 제가 원하는 그림이 좀 더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커피를 아시게 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희가 알려지게 되고,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는 좀 편안한 커피, 그런 이미지로 되게 자리 잡게 됐어요.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멘트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늘 함께하는 커피이거든요. 그래서 커피라는 게 매일 즐길 수 있는 좋은 커피여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날 먹어도 무난하게 잘 넘길 수 있는 커피가 좋은 커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모토로 계속 커피를 해 나가고 있고, 물론 다양한 또 새로운 커피들, 특별한 커피들, 조금은 다양한 향미를 갖고 있는 커피들, 그런 복합적인 뉘앙스의 커피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또한 놓칠 수가 없어서 싱글 오리진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커피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들을 조금씩 좋게 만들어 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더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매장을 저희는 서촌이라는 경복궁 옆에 서촌에 또 하나를 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고민이 됐던 거는 좀 더 우리를 알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싶은데 이게 제한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정말 커피를 좋아하시고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를 소개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언제 우리 카페를 방문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좀 더 잡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던 거는 협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이제 커피 업계이지만 조금 다른 분야, 예를 들어 베이커리라든지 아니면 좀 커피를 다루더라도 저희랑은 조금 다른 커피를 한다든지 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협업을 해서 같이 뭔가를 보여주는 형태. 그래서 매장에서 기존에 오던 손님들 말고 그 이외의 다른 타겟층을 저희가 타겟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저희를 알게 되고 매장 매출 또한 그렇게 연결해서 상승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지난달 매출이 저희가 최고 매출이었어요. 두 매장 다.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기회도 됐고, 저희가 지금도 여기 앞에 바로 보시면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지금 한 5년째 지금 계속 저희 부스를 알리면서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를 알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제일 먼저 하게 됐던 것도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말씀하셨던 원두 납품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제가
내일 당장 가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하실 잠깐만요. 네. 내일 대표님 제가 먼저 네,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저희도 고객사에서 요청을 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해결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되게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결을 가지고 어떤 또 새로운 고객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장해왔던 과정들을 저는 이렇게 살짝 읊어드렸고 또 Q&A를 통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뭔가 브랜딩, 뭐 히스토리, 우리 또 뭔가 철학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마지막에 멋있게 하시면요. 앞에 저는 원두 납품은 얼마 남아야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막 그러려고 얼마 뛰기 막 이렇게 되게 저급한 표현을 막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너무 멋있는 단어를 쓰시면 제가 그럼 저도 그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한다면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뭐 우리 웹을 통해서 또는 챗GPT를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라토커피는 9억을 개조한 카페로서 청주에 굉장한 핫플이에요. 무심천 바로 앞에 있고 진짜 들어갔을 때 주는 그 힙한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힙하거든요. 심지어는 뭔가 고양이들도 막 많던데. 되게 길고양이들. 되게 고양이 좋아요. 근데 막상 정말 따뜻한 감성 안에서 들어가면 진짜로 힙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품도 굉장히 안정감 있고. 근데 나중에 혹시 또 다이어 커피 쇼룸을 가보시면은 처음에 들어가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가본 적은 없어요. 아니 다이어는 말고 가본 적 없는 어디 클럽 들어가는 입구 제가 클럽을 가봤다는 건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안 믿기시죠? 네. 나이트 클럽은 가봤습니다. 나이트 클럽은. 네. 클럽 들어가는 입구처럼 쫙 동선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무대가 펼쳐져 있고요. 그 무대에서 바리스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멋있음은 또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못한 것 같은데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백월에 굉장히 섹시한 조명과 함께 그 약간 전매특허 퍼포먼스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고개를 위로 내려요. 옆모습이 옆모습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또 브랜딩에 잘 녹여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퍼스널 브랜딩을 좀 잘 녹인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 그 염색업자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의 색깔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의 영역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에서 보면 되게 섹시하거든요. 기본 플레이 할 때도 커피 내릴 때도 되게 섹시해요. 예. 근데 커피 내리고 나서 오면 갑자기 형 그래요. 그런 굉장히 귀여운 친구고 H커피는 뭐 너무 오래됐어요. 예, 만난 지보다 한 12년 된 깊은 인연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이 표정이에요. 20대 때 봤을 때도 이 표정이었어요. 12년 후에 봐도 지금 이 표정. 이런 웃는 모습 거의 보기 힘들어요. 늘 똑같아요. 그 말은 늘 정중하고 젠틀하고 이런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용을 지키면서 비즈니스를 연결합니다. 심지어는 사람 관계랑 어떤 멘트 하나 하더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굉장히 철두철미해요. 그런데 추구하는 방향성은 편안함이에요. 나중에 한번 우리 쇼룸 우리 과거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성에 있었던 매장 그리고 서울로 처음에 왔을 때 매장 그리고 지금 뭐 서촌 우리 성수 매장 가보시면요 정말 따뜻해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보시면 룩도 봐도 되게 편하죠. 근데 편한데 고급스러운 브랜드를 되게 고집해요. 정확히 아시네요. 역시 아시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브랜딩에 녹아나는 형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많이 배웠어요. 원단이 좋아야 된다. 그 브랜드 히스토리를 좋아야 된다. 그 브랜드를 사는 거를 굉장히 되게 좋아하고 그거를 또 본인의 비즈니스로 영역 전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막 야하잖아요. 미안해. 그게 내 그런 사업의 스타일에 표현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저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나이트 어찌- 많이 가봤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선물 드릴게요. 물 드세요. 네, 물 드시고. 네.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저 눈 마주쳐서 빨리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재밌고 편안한 스타일이라고 하십니다. 괜찮나요? 맞나요? 맞습니까? 대답 좀 한 번만 해주십시오. 맞나요? 선물 주세요. 선물! 네, 저는 늘 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즐거워야 되고, 일을 하더라도 바 안에 있어도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는 늘 노동요를 틀어놓고 일을 하고 있고요.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즐겁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필드에 있으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듭니까? 그죠? 맨날 물 만져야 되고, 허리 아프고, 손목 아프고,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나의 감정 노동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즐거우면 고객도 즐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Q&A 갖기 전에 공통 분모로는 바닥부터 출발한 필드 플레이어 출신들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한 일개 바리스타 출신들이에요. 어디 출신입니까? 첫 매장. 저 커피 스토리라고 네. 16년 전 이제 천안 그 천안이요? 야우리에 있었던 네, 됐어요. 자, 첫 매장 어디였어요? 노주현 씨가 운영하는 카페, 안성에 있는 카페. 미엔에서 위에 있는 거. 네네. 유명하잖아요. 네, 그 유명한 거기. 거기서 조금씩 했었죠. 야, 그래도 되게 멋있다. 네, 저는요 탐탐 알바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탐탐 알바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2010년 3월이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안 뽑아주더라고요. 네, 그때 28살이었는데 안 뽑아줘갖고, 네, 아르바이트, 야간 아르바이트, 네, 시급 다 합치니까 32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도 커피가 재미있고 즐거웠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각자 디벨롭을 시키고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매장을 했고, 저희도 다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매장을 했고요. 매장에서 로스팅을 했고요. 그 매장 안에서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볼륨이 늘어났고, 그걸 자연스럽게 띄워서 작은 팩토리를 갖고요. 팩토리를 갖고 있고, 저는 용인,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양지 파인 리조트 가면 외길이에요. 버스도 안 다녀요. 네, 거기 한쪽 구탱에서 8평에서 로스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팩토리를 하고 쇼룸으로 전개하고 자연스럽게 뭐 매장에서 팩토리를 하다 보니까 매장 사업을 조금 더 전개하다가 쇼룸으로 전환하고, 지금 여기까지는 다 테크트리가 동일해요. 근데 결국에는 시작은 비슷하지만 일부 성장했을 때 색깔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장 컨설팅 영역, 그리고 원두, 생산, 가공, 유통, 그리고 브랜딩, 마케팅, 굳이 따지면은 커피 관련된 산업의 대회? 대회 관련된 거 빼고는 저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필드 전문 출신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시면 또 저희가 또 인스타그램이랑 이런 어떻게 보면 SNS 마케팅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성장한 케이스도 맞아요. 저희를 어필하면서 그건 하나의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많은 매장들도 디렉팅하고 컨설팅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Q&A 시간에 일부 어떠한 말씀을 좀 좋은 질문을 또 해주시면 그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또 그 시간을 가지면서 또 좋은 상품도 제가 또 증정할 예정이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냐면 Q&A가 한두 개 정도만 돼도 벌써 시간이 한 15분, 20분씩 훅 가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은 질문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번 여기까지 들어본 입장에서 한번 궁금한 점, 자, Q&A 시간, 커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Q&A는 아니지만 네. 따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괜찮은지? 혹시 뭐 그러면 따로 다른 질문인데 혹시 괜찮아요? 저희 상명에겐가요? 아니면 혹시 특정 누군가 지칭하실 걸까요? 여기 H커피.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앞으로 있을 일이고, 이제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포함하실 분들도 계신데, 이제 앱이 창업자분들에게 혹시 조언이나 아니면 해주실 수 있는 말씀들이 따로 있으신지. 예비 창업자분들이요. 네.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를 이제 제 케이스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제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길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좀 세우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목표를 세우면 막연하기도 하고 제가 뭘 해야 될지 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어느 수준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냐? 그렇게 저는 하나씩 해왔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매장을 하면서 로스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스텝이 뭘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게 이제 납품 사업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럼 뭘 할까라는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납품이 가능하려면 사실 로스터기가 어느 정도 납품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니까 조금 더 레벨업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덧대어서 제가 좀 더 알려져야 납품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SNS를 더 하게 됐던 거였고, 그렇게 하나씩 당장에 할 수 있는 퀘스트들을 달성해 가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비 창업을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창업을 하실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할 거다라는 계획을 좀 가지시고 거기에서 뭘 제일 먼저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새 좀 작년부터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달리기를 이제 책도 보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좀 인생에 많이 빗대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생보다 사업이 빗대게 되더라고요. 제가 속해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목표하는 목표치에 달하지 못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도 제가 체력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겪어온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힘이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키워온 과정이 있어야 10km든 20km든 뛸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잘한다. 감사합니다. 되게 잘하네요. 뭐 마라톤도 나오고 막 되게 멋있게 얘기하네요. 근데 예비 창업, 이게 창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때 되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그리고 또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그 다이어 커피 또 김인옥 대표님도 한번 아주 짧게. 저는 이제 그 카페 창업하기 전에 전 사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의류 사업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거를 굉장히 크게 말아먹었거든요. 그거를 엄청 크게 말아먹은 다음에 그때 제가 25이었는데 빚이 2,500인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25인데 2,500 막 이렇게 있는 게 엄청 컸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저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했던 게 뭐냐면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다시 라토 커피를 처음 창업했을 때는 엄청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내가 하나부터 A부터 Z까지 되게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창업을 해서 좀 더 이제 뭐 운도 따라주기도 했고 그래서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준비를 얘기하네요.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같은 맥락인데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일단 말립니다. 네, 카페를 창업하겠다 그러면 말립니다. 최근에 제가 박람회를 많이 나갔어요. 되게 많이 나갔는데 저희 팀들이 저를 너무 말리더라고요. 창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 앉으면 왜 하십니까? 물어봐요. 이렇게 지독한데 왜 카페 창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체력 좋으세요? 뭐 저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혹시 되게 불편한 상대를 바라보고도 밝게 웃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저는 스태미너도 중요한데요. 기본 소양 먼저 저는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기본적인 커스터머 서비스가 가능한지 먼저 나는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카페를 하겠다. 내가 커피 좋아하고 나 커피 잘 내리니까 죄송해요. 필패일 거예요. 네. 일단은 말리는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인 거 경험치를 쌓고 뭔가 스태미너를 만들기 전에 내가 과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아직까지 무인 카페 좀 되게 네거티브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는 그러한 나의 기본 소양이
사람을 상대하고 접근 능력이 되면서 체력이 바탕으로 일부 어느 정도 내가 소화할 수 있는지를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바로 우회시켜서요. 로스팅 사업이나 머신 사업이나 엔지니어링 쪽이나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사업군. 우리 아까 보셨죠? 원두 1조, 원두 원료 3조, 고작 전체 마켓에 뭐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많아요. 그러면 커핑을 더 정말 열심히 해서 생도 바이어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많으니까 무식 창업이라는 하나의 카페의 하나의 그 작은 마켓에만 포커스를 안 맞추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커피를 좋아한다면 커피에서 할 수 있는 방향성은요 무수하게 많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부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 전에도 박람회 때 오는데 자꾸 뭐 내가 이번 내 땅에 하려는데 가지 마세요. 창고를 줘서 임대해 주세요. 뭐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늘 좀 긍정적인 얘기보다 뭐라고 T라. 네, 죄송합니다. 완전 T예요. 우리 T. 네, 완전 T. 우리 딸내미가 맨날 그래요. 아빠 완전히 커 T라고 맨날. 너도 T야? 맨날 그러고 있죠. 네. 근데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네. 네. 우선은 그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때문에 제가 요 세션을 통해서 듣고 싶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대표는 아니고 이제 회사를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작은 카페에 원두를 납품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연장선상에서 이제 카페를 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이 종종 저희에게 전자동 커피 머신에 대한 이제 문의를 주실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인건비 때문이죠, 사실상. 원두값은 너무나 오르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릴 수밖에 없고, 이걸 실질적으로 이 지속 가능한 커피 사업이라는 봤을 때 이 전자동 커피 머신이 점점점 뭔가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는데, 그걸 이제 실제 플레이어 혹은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에 그러니까 실력을 쌓으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는 또 원두 유통도 하지만은 머신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머신도 판매하고 있고, 네, 머신을 케어하기 위해서 연구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깨야지 하는 좀 하면은, 네, 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대는 억셉트여서, 네, 다 하고 있는데, 자동 머신은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더욱더 강력한 머신들이 나타날 거고요. 처음에, 우리 H사에서 수입한 E4 모델을 처음에 필드에서 접했을 때 좀 쇼킹했어요. 해당 기종을 얘기해도 되나? 에버시스 모델을 처음 만났을 때 좀 많이 충격받았어요. 저희는 약간 의심병 환자들이어서 막 TDS 측정기 들고 막 현장 가거든요. 근데 진짜 조직량 대비 TDS 다 나오고요.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버랑 노트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좀 사악했죠. 최상위급 반자동 머신의 금액대에 준하였기 때문에. 근데 막상 달아보면 완전 자동은 아닌 거예요. 추출이 자동일 뿐이지. 결국에 매니지먼트는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 머신의 그 다음 스텝은 뭐냐? 그러니까 자동 머신은 결국에는 하드웨어적 한계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던 굉장히 긴 시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강배전 커피만 자동 머신에 녹힌다. 이제는 완전히 라이스 로스랑 스페셜티 커피들 다 녹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하드웨어가 잡혔으니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저는 지금 로스팅도 그거를 지금은 연구과제로, 국책 연구과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휴먼 에러랑 우리 시스템 에러가 다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단순하게는. 예를 들어서 커피가 갑자기 빨리 추출되면 자기가 알아서 분쇄값 조절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농도를 자기가 한 번씩 칼리브레이션으로 10번에 한 번씩 찍어가지고 TDS가 낮아? 뭐가 문제지? 물온도 체크해갖고 물온도를 PID가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할 거예요. 그 영역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동 머신을 쓰려고 하는 고객사들이 아마 아시겠지만은 또 예산이 넉넉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자동 머신과 반자동 머신 안에서 결국에는 선택지를 또 드릴 때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최소 2천만 원대 이상의 장비를 권장 드리지만 분명히 유통하시는 입장에서 정말 힘들 거예요. 잘 고장나요. 완전 자동이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안 고장날 거라 생각해요. 다 자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관리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꼭 생각하셔야 돼요. 휴먼 에러보다는 나을 수 있다.
실시간으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에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컨트롤에서 추출될 수 있고 한양 평준화된 추출은 가능하다. 단 문제가 됐을 때 분명히 또 뛰어가야 될 리스크가 있죠. 아예 멈춰버리거나 말도 안 되는 추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저가형을 간다? 저가형은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가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금액대 1000만원 미만 또는 500만원 전후하는 장비들은 일반적인 상공간에서 좀 어렵고 오피스 또는 특수상권의 커피가 주력이 아닌 곳에 아마 그런 장비들을 권장을 해주시면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원두를 직접 유통을 하고 계시는 입장 안에서 마켓을 같이 저희랑 쉐어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로 자동 머신은 무조건 필수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단 그거에 인스톨 됐을 때 권장해주는 원두 업체는 도의적 책임이죠. 또는 팟백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질 행동까지 걸리는 그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 기회비용 굉장히 아프실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예산 안에서 하고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좀 드린다면 카페 운영 플러스 로스팅까지 하신다면 죄송합니다. 분명히 굉장히 좋은 커피 기술을 갖고 계실 것으로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예산 안에서의 장비를 최대치의 긍정적인 장비를 권장드리고 거기서 일부 녹여서 그들이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을 충분히 숙련되게 다질 수 있게끔 교육을 애프터 문제가 생겨서 달래가는 애프터가 아니고 애초에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비포 서비스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애초에 먼저 만져주고 교육을 해주신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고 지금 당장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업체에서 굉장히 좋은 호의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기술되시잖아요. 역시 눈빛이 여기 딱 죄송합니다. 나 커피 저래?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좀 단순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고객님과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저를 안 바라보시고 저를 바라보는 척하면서 일단 오른쪽 시선이 먼저 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타이어 김인석 대표가 정확히 저는 약간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때 진짜 커피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근데 저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때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비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 연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오는 손님을 대할 때 대하는 태도를 저는 되게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친한 친구 대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사람에 맞춰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커피를 하면서 의류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의류 매장에서도 일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는 사람들 이제 보면은 남자들 옷 사러 가면은 되게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옷을 이렇게 그냥 자기 혼자 보고 싶어 하는 유형과 이제 뭔가 붙어서 같이 봐줬으면 하는 유형,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내가 옷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옷을 팔려면은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그런 카페에 왔을 때 고객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왔을 때 어떤 소비자의 형태인지를 파악하고 저희는 이제 바 형태의 그런 서비스, 맨투맨 서비스가 아예 되어 있거든요. 다이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아예 맨투맨이에요. 그냥 뭔가 주문할 때나 이런 거를 할 때도 그냥 오로지 맨투맨이에요. 굉장히 비율적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그냥 완전 고객과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통해서 좀 팬층을 두텁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맨투맨 CS가 강력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CS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 이런 아날로그 CS가 저는 더욱더 각광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최근 들어도 아날로그는 회귀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면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정리되면은 I형 성향과 E적 성향을 빠르게 판단해서 내가 밀착 마크 할지 조금 더 원격 마크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다인 대표도 짧게 이거 너무 중요한 코멘트인데. 네,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성수 매장을 말씀드릴게요. 성수 매장 같은 경우는 오피스 상권이 겹쳐있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매일 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하나가 그거예요. 손님들한테 오늘 드시는 커피에 대한 예를 들어 주문을 받았을 때 시럽 10g 넣으면 되는 거죠? 이거를 미리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고,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이렇게 기억해주면서 얘기해주는 것들, 되게 사소한 거지만 그걸 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밀착해서 하는 것도 좋고, 근데 데일리성으로 그냥 간단한 인사도 가볍게 건네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큰 예로 저희 사실 퇴사한 직원이 한 명 있어요, 최근에. 근데 그 친구는 저희 고객으로 오시던 단골 손님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그 친구가 지원을 한 게 아니라 뺏긴 거예요? 뺏긴 게 아닙니다. 네. 네. 커피를 이제 업계를 떠나서 다른 데를 가기 위해서 찾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경우도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있었던 모습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데려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길 만큼, 그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표현하는 이 서비스들이 그렇게 고객들한테는 크게 다가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소한 부분들을 챙겨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감각적인 영역이고, 여기 좀 약간 기억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하나 확실한 건 뭐냐? 이것 또한 아날로그다. 대면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고객 서비스는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눈을 마주칠 줄 알고요. 나는 당신한테 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태도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 태도의 방식은 각자마다 다르겠죠.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 서비스는 진짜 완전한 우리의 준비된 태도예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절대 비즈니스가 안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퇴사한 그 친구는 정말로 멋있게 업그레이드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소비자와 바리스타 안에서 어떻게 기업의 취업까지 된 케이스니까 아마 그러한 부분들 잘하는 것 같고, 저희 억셉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다 잘해요. 네, 다 잘해요. 네, 만나면 안녕하세요. 네, 대표 안녕하세요. 네, 그러는 거. 이따 갈 때 제가 반갑게 인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제가 투표에 대해서 1도 몰랐고 지금도 아까 생도가 폭등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생도가 어느 정도 폭등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고, 한번 올라간 가격이 내려오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수로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네, 10년 전 이맘때쯤보다 지금 현재는 정확히 3.5배가 올랐고요. 3.5배 지수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커피는요, 선물 지수가 있어요. 뉴욕 선물 지수에서 매일매일 움직입니다. 1파운드당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계산기 두들기면 기본적인 엔트리, 브라질 지수인 아주 원초적인 커피 원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는요, 작년 이맘때쯤 브라질 예를 들어 1kg 6,000원짜리가 지금 13,000원 다스럽니다. 예. 6천에는 말씀드리면 그런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임가공비예요. 일반 판매비랑 일반 관리비를 녹였을 때 12,000원, 13,000원짜리 커피를 무게 감소를 보죠. 1kg 로스팅 하면은 800g밖에 안 나옵니다. 800에서 820g 나오는데, 그러면은 원가 곱하기 1.2에 플러스 뭡니까? 봉투랑 택배비가 그대로 원료로 녹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녹았을 때 13,000원짜리 커피는 로스팅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원료비는 15,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었던 대기업이 아닌 형태에서 원두가 유통되려면 최소 마진이어도 얼마입니까? 최소 19,000원, 22,000원이 돼야지 정상 수준인데, 그 금액에 팔면은 그거는 단방향 유통밖에 안 될 거라는 메시지를 아까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 안에서는
먹을 만한 커피다 그러면 무조건 25,000원, 27,000원 위에 있어야 정상적인 수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고점을 찍고 살짝 조정 맞았는데 코로나 때 우리 세력들이 재미를 봤어요. 지금 대한민국만 이게 좀 독특한 구조예요. 일본만 가도요. 생도는요 매일 시장 금액이 바뀌어요. 근데 한국은 고정시켜 놓죠. 그건 좀 잘못된 방식인데 아마도 조정받고 내려왔다고 한들 뭐 4년 전, 5년 전까지 아름다웠던 그러니까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2개월 평균 지수가 400이라는 숫자예요. 4년 전 오늘 180도 안 됐습니다. 근데 세력이 이미 붙었죠. 쉽게 빠져나가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그 단가는 올해 이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커피 가격을 동결한다 정도만 인지하셔도 그 로스팅 회사는 정말로 진짜 고마운 로스팅. 뒤에 진짜 정말 자 얼굴 표정 봐주세요. 잠깐만 봐주세요. 진짜 아파요. 진짜 살점이 떠들어 나갈 정도로 진짜 아픈 지금 구간인데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아예 그냥 시장가가 정상가로 가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커피를 정확하게 유통하는 회사들이 더욱더 각광받을 것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고객사와의 성장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운영의 동반자인 그런 로스팅 회사들이 살아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독특한 캐릭터들이 있는 팀들이 계속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저희처럼요. 어필하겠습니다. 안 돼. 자, 이 정도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딱 인타임이네요. 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나가면서 제가 따로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가볍게 스탠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여기 참가하신 분들도 이의적인 성향 또는 아이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무리하면서 나가면서 그때 한번 또 말씀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준비하시거나 또는 앞으로 하실 분들이고 심지어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일 텐데 커피 시장이 아무리 지금 지각 변동이 있고 재난 상태라고 한들 산지 갔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 20년 커피 산업 안 망합니다. 네, 안 망하고요. 아까 보셨듯이 정말로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야보다는 매스컴에서 떠드는 얘기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커피, 해야만 하는 커피 두 가지에서 일부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이 됐다면 적어도 커피를 곁에 두고 비즈니스를 전개하시기 권장드리고 또 커피를 재밌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우리 커터콘 그리고 이 캐치프레이즈 혹시 아신가요? 뒤를 좀 보시게요. 저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인데 네, Cheer up with 커피입니다. 네, 우리 당신들의 커피 응원한다 라는 메시지인데 그래도 마무리는 저희가 Cheer up with 하면 여러분들이 커피 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Cheer up with.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